안녕하세요. 포유환율연구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월 초에 들어가지고 미국 주식시장이 뚜렷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와는 완전히 다르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는 또 그 답을 또 찾아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우선 2월 초 주식시장은 지난해 11월 이후 포유환율연구소에서 예상한 대로 새로운 시장 질서 재편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우선은 이제 애플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그 AMD 반도체 회사죠. 엔비디아하고 경쟁 반도체 회사인데 이런 주식은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반면에 그 메타라든지 페이스북이죠. 그 다음에 그 인터넷 은행인데 그런 그 종목, 그러니까 인터넷 은행 대부분이 조정 압력을 아직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해 같으면 그 메타버스 관련 주식, NFT 관련 주식, 그리고 빅테크 주식들, 이런 주식은 대부분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죠. 지난해는 뭐 테슬라도 그 범주 속에 이제 하나인데, 뭐 전기 자동차 주식, 그것도 이제 하나의 테마였죠. 그런데 이제 2월에 들어와 갖고 그 1월 마지막 주 기술적 반등을 한 다음에는 또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이 또한 포유환율연구소에서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예상한 그대로입니다. 빅테크 기업이라도 양극화가 진행될 수밖에 없고 지금 현재 환경은 진행되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해 포유환율연구소에서 새로운 시장 질서 재편을 얘기할 때는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중국 경제 불확실성이라든지, 그리고 뭐 포유환율연구소에서는 지난해부터 연준 보유자산 매각까지도 그 고려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올해 들어와 가지고 또 다른 환경은 미국 경제 불확실성도 지금 하나 둘씩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 하면 이제 성장률이 이제는 지난해와는 크게 다르다. 이제 정상 궤도에 올랐다는 거죠. 지난해에는 2020년이네요. 2020년 기저 효과 때문에 뭐 2분기까지는 굉장히 이제 뭐 성장률이 좋았죠. 또 3분기에 일시적으로 주춤했습니다만은 4분기에는 그래도 6.9% 성장했고요. 근데 이제 올해 1분기부터는 이제 정상적인 성장률을 보일 것이다. 이게 이제 지난해와 큰 변화지요. 또 하나는 이제는 기준금리 이제 인상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단계고,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연준 의장이 시기도 모르겠고 정해진 것도 없고 뭐 그런 좀 두리뭉실한 얘기를 했다면, 이제 올해 들어와 가지고는 구체화 시킨다는 게 이제 차이점이고, 그 다음에 연준 보유자산 매각도 이제 구체화 시킨 것도 있지만 좀 앞당기겠다는 것도 그런 얘기도 하신 것 같고, 그러다 보니 환경이 좀 변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앞에서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애플, 구글, AMD와 같은 영업 실적이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주식은 큰 폭으로 오히려 상승을 하고, 메타라든지 그 페이스북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 게임주라든지 그런 주식들은 이제는 그 영업 실적이 수반되지 못하면 그 미래를 그 주도하는 기업이라 하더라도 주가 상승 폭이 작거나 아니면 오히려 조정을 받는 그런 시장 질서가 형성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빅테크 기업끼리도 양극화 현상을
예고하고 있는 게 2월 초 증시 환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가지고 오는 주제가 시사하는 바가 큰 거죠. 연초에 주가 조정을 받을 때 또 기술적 반등을 하니까 대부분의 국내 정권 전문가들은 지난해와 같이 빅테크 전부 다 다시 과거처럼 큰 폭으로 상승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 중에 이제 테슬라도 또다시 1200, 300달러까지 갈 것이다 그런 얘기도 많았고, 또 메타야 관련 그 페이스북이죠. 이 종목을 추천하는 그 분들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정 받았으니 이제는 다시 올라간다는 그런 의미죠.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앞 시간에 그 악재의 성격을 이제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근본적인 악재는 영업 실적 관련 악재는 이것은 해소되지 않았다. 그런 얘기를 한 기억이 납니다. 지금 시장은 바로 그것을 반영하는 시장 형태로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업 실적이 수반되지 않은 빅테크 기업은 지금 주가도 높다라는 거죠. 그것이 이제 지난해와 완전히 다른 양상, 2020년과도 다르고 2021년과도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질서가 제대로 재편되고 있다. 그러니까 악재는 아직도 많이 남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악재를 뛰어넘는 애플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AMD와 같은 회사는 그대로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수는 이제 크게 빠지지 않거나 올라가더라도 종목별로 보면 주식시장에 지난해와 같은 패턴은 유지되지 않을 거다라는 이제 추정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앞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여러 차례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영업 실적이 수반되지 않거나 현재 주가를 뒷받침하지 못하는 빅테크 주가, 거기 테슬라가 대표적이죠. 현재 주가를 설명을 못한다는 거죠. 영업 실적은 수반되지만 메타도 마찬가지요. 그런 영업 실적은 수반된다는 거죠. 그런데 현재 주가를 설명하지 못한다는 거죠. 뒷받침하지 못하니까 빠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현상은 원래 연중 주가 조정할 때마다 나타날 거다는 거죠. 종목만 달라져도, 종목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은 빅테크 기업이라 하더라도 영업 실적이 수반되지 않으면 조정 받을 때마다 변동성이 크다. 그러는 이제 추정이 가능하고, 두 번째는 시장금리가 이제 기준금리 인상은 이제 정해진 사실 같고요. 그 다음에 시장금리도 연준이 보유자산 매각 스케줄에 따라서 변동될 거예요. 그러면 지난해 실적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빅테크 기업은 올해는 더욱더 실적이 나빠질 거예요. 그러면 이들 기업은 지금 빠져가지고 기술적 반등을 했더라도 추가적인 하락을 예고하고 있다는 게 2월 초 주식시장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시사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테마 주식, NFT나 메타버스 관련 주식이나 2차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업 실적이 수반되지 않으면 2차전지 관련 주식도 하락할 수 있다는 것을 2월 초 미국 증시는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 국내 정권 전문가들은 종목 중심 내지는 테마 중심으로 아직도 2차전지는 살아있다. 메타버스도 살아있다. NFT도 살아있다. 이런 접근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2월 초 미국 증시는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테마주도 영업 실적이 수반되지 않으면 양극화가 벌어질 수 있고, 지난해 많이 올란 주식은 원래 그 주가를 뒷받침할 수 없는 영업 실적이라면 추가적인 하락도 피할 수 없다.
라는 해석이 가능하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이제는 성장주보다는 가치주 부각을 예고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다우존스 30개 종목은 하락폭도 작고 오를 때도 제대로 오르는 그런 현상이 2월 초 증시의 특징이죠. 따라서 그럼 우리는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이냐? 우선은 기술적 반등 시에는 실적이 수반되지 않는 주식은 위험 관리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조정장을 이용해 가지고 실적이 수반되는 성장주, 그 대표적인 주식이 애플, 구글, AMD와 같은 이 밖에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주식을 그 조정장을 이용해 가지고 투자해야 된다 라는 것을 우리가 그 2월장을 통해서 아직 2월은 가지는 않았지만은 2월 초 그 기술적 반등 국면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제가 한 얘기를 정리하면 지금 올해 전개될 그 증시 환경은 지난해처럼 테마주로는 안 된다. 빅테크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메타버스 관련 주식도 페이스북처럼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테슬라처럼 자동차 관련 주식도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영업 실적을 수반하지 못하면 중간에 큰 폭의 하락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시사하고 있는 게 2월 초 증시죠. 그 다음에 지난해 금리가 낮을 때도 영업 실적이 수반되지 않은 빅테크 기업은 올해 시장금리가 상승하고 그 다음에 기준금리까지 상승하고 돈의 시장 간 이동까지 나타나는 올해는 추가적인 하락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니까 기술적 반등이 아니라는 거죠. 그때 빠져나오지 못하면 더 큰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